맨유가 쉬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코파 아메리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리차드 리오스라는 2000년생 미드필더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생년월일은 2000년생 6월 2일생입니다. 국적은 콜롬비아고요. 신체 사이즈는 185에 74 정도. 네, 괜찮은 신체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 주발은 오른발이고요. 지금 현재 브라질 리그에 있는 파우메이라스라는 팀에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지한 얘기보다는 관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유는 약 1700만 파운드 정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기사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이노의 백업 내지는 중앙뎁스 보강용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내지는 어떤 선수인지 한번 또 알아볼게요. 자, 이 선수를 분석하기 전에 몇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분석하는 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이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브라질 리그 경기는 보기가 되게 어려워서 가장 최근에 펼쳐졌던 코파 아메리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전 상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잘하는 팀 상대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 경기를 좀 위주로 봤고 스페셜도 보고 왔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이 없을 때도 좀 움직여주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 초반에 아르헨티나전에서의 모습인데, 여기서 동료 선수가 공을 잡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공을 잡으면 패스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띄워주면서 공 받을 길을 만들어주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 공을 잡고 선수 한 명 자기가 데리고 가면서 몸으로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한테 선수를 붙여놓고 반대쪽 아웃프론트로 툭 전개 패스. 요런 면을 봤을 때는 리오스의 장점이라고 불리는 전진성을 보여줬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사이드에서 공을 잡고 있으니까 여기에 빈 공간 생기면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띄워줘요. 일단 전반전 초반에 체력이 남아있을 때는 이런 빈 공간이 있으면 계속 쉬지 않고 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활동량은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런 혼전 상황에서 세컨볼 싸움할 때 장면이거든요. 지금도 공이 오고 있는 순간에 고개 돌려서 시야를 좀 확보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 시야를 확보했을 때 내가 패스 나갈 곳이 없으니까 골반이나 다리는 왼쪽으로 빼놓고 상대를 왼쪽으로 유도한 뒤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상대가 어디서 압박 들어오는지 인지 잘하고 미리 봐두는 센스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전진성 같은 것도 괜찮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리오스는 전진성이라는 장점을 가진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한 명 속이고 나가는 거는 되게 기술적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고, 이 공을 여기까지 끌고 온 뒤에 측면 쪽으로 패스. 근데 리오스가 저는 또 괜찮다고 느껴졌던 게 굳이 무리하는 패스는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은 코파 아메리카 자체에서 볼 배급하고 창의적인 패스하고 도전적인 패스하는 롤이 하메스로 감독이 한정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선수 자체는 자기가 공 있으면 나올 때 나오고, 그리고 줄 때는 그냥 쉽게 주고, 또 몸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고요. 이렇게 측면에서 공을 잡았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개인 능력이 없는 선수들은 막 당황해가지고 공 뺏기거나 파울 당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르헨티나 선수가 태클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공만 툭 띄워가지고 옆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요런 개인 능력, 기본적인 개인 능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선수다. 그런데 이 선수가 무작정 장점만 있다고 느꼈던 건 아닌 이유가 볼 터치할 때 조금 실수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루이스 디아스가
아래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패스의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었고 패스의 구질도 더럽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공 잡고 이렇게 앞쪽으로 터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아르헨티나 수비한테 바로 공을 뺏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도 종종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마이누랑 굳이 비교하자면 마이누가 공을 더 잘 다루고 실수가 더 적은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비에서 압박하는 상황을 저는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측면 쪽으로 아르헨티나에게 공이 갈 때 리오스가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조금씩 전진합니다. 저는 여기서 천천히 접근하는 건 괜찮다고 보는 게 뭐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빨리 접근했을 때는 상대가 그걸 이용해서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선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접근해 나가는 게 요 판단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꽃게다리를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수비 범위를 넓히면서 천천히 서서히 압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들어가서 자신의 수비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판단을 했을 때 오른발을 쭉 뻗으면서 압박을 가하죠. 물론 여기서 패스는 정확히 나가서 공은 뭐 아르헨티나가 뺏기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장면들 같은 거 봤을 때는 뭐 수비를 막 하는 선수는 아니다. 수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뭐 요런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다가가는 거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패스, 앞쪽으로 전진 패스 넣어주는 거 괜찮았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이 선수만의 장점이다 이런 건 아니고 뭐 요거를 칭찬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기본적인 패스 같은 거는 나쁘지 않게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후반 한 74분 정도 됐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는 움직임이 많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전에는 되게 활동량 많고 막 이랬는데 아무래도 후반전 요 정도 되니까 조금 지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감안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이기 때문에 단기 토너먼트에서 누적된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반전에서 힘들어 보일 수 있다 라는 걸 일단 감안하고 봐야 되고요. 뭐 만약에 맨유로 온다고 하면은 체력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압박을 조금 튀어나가는데 이 타이밍이 되게 애매했어요. 나갈 거면 나가든지 아니면 뒤에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패스기를 막았어야 되는데 좀 어정쩡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뒷공간 패스를 허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지쳤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체력이 지쳐서 요런 플레이가 나오는 거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체력적인 이슈는 결승이라는 걸 감안해 봐야 될 것 같고 뭐 만약에 마이누에 백업으로 투입할 거라면 뭐 리그에서 막 몇십 경기를 뛰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치명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전입니다. 브라질전은 조별리그 3차전이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옆쪽으로 패스 내주는 요런 기본 패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의 투박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사이 공간까지는 잘 움직였어요. 그리고 여기 올 때도 기본적으로 고개를 쓱쓱 돌리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대한 판단은 잘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의 터치가 또 앞쪽으로 튀어요. 사실 뭐 주변에 브라질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쉬운 자리는 아니지만 굳이 터치가 앞으로 나갈 어떤 실질적인 압박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 혼자 터치가 앞으로 새 가지고 이렇게 또 공을 탈취당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뭐 마이누처럼 공을 완전히 잘 다루는 스타일은 아니다. 가끔가다 투박한 면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엔 코너킥 상황입니다. 코너킥이 올라왔는데 헤더로 이렇게 걷어내고 떨어지는 볼을 컨트롤을 이번엔 또 잘 해놨어요. 아주 침착하게 잘 해놓고 이렇게 앞으로 툭 쳐놓으면서 슈팅할 수 있는 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슈팅. 근데 이 선수가 뭐 제가 본 경기들에서는 슈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스페셜 같은 거 보니까 빠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요런 데서 이제 공 잡는 상황에서도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해 놓은 건
주변 인식 능력이 되게 좋다. 계속 고개 돌리면서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확실히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몸의 자세를 보시면 조금 옆쪽으로 돌아오면서 이쪽으로 주변 시로 지금 공격수가 다가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다가오는 타이밍에 공 주고 거기서 생긴 공간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는 요런 느낌. 그래서 주변에서 압박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인지 능력은 괜찮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뭐 요런 거는 당연히 미드필더에서 필요한 능력이죠. 왜냐면 미드필더는 압박이 사방 내지는 거의 진짜 팔방에서 오기 때문에 요런 능력은 미드필더에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장면에서도 압박 인지 능력이 보이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뒤에서 브라질 선수가 다가오는 순간에 한쪽 무릎을 딱 굽히면서 이 오른쪽으로 갈 거라고 뒷선수한테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공의 터치는 이렇게 해놓으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 선수의 압박이 오다가 멈칫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뭐 이런 능력, 등졌을 때 도는 능력, 등졌을 때 상대방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플레이를 전개하는 능력, 이런 거는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이렇게 공이 자신한테 오기 전에 계속 고개를 돌려요. 저는 이거는 어떤 선수의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이 오기 전에 고개를 돌리면서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공간이 형성돼 있는지, 다른 쪽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인지를 합니다. 미리 봐두는 게 아무래도 미드필더한테는 너무 좋은 능력이죠. 그리고 이렇게 패스가 오는 순간에 공 잡고 이렇게 앞쪽으로 어깨 넣고 치고 들어갑니다. 이게 다 공간을 아까 미리 봐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치고 갈 공간 정도의 상황은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왼발로 먼 거리 전개 패스를 해줍니다. 저는 요런 면도 되게 괜찮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또 공을 뺏기는 장면인데 공 잡고 이렇게 앞쪽으로 가다가 어깨 싸움에 밀려서 공을 뺏기고 브라질한테 또 공을 탈취당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장면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완벽한 선수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계속 실수를 안 하면 이 선수가 로드리겠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장단점이 있는 선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첫 번째, 왕성한 활동량. 네, 이거는 경기 중에서 계속 띄워주면서 수비 상황, 플레이 상황, 뭐 자신한테 공 왔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관여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좋은 전진성. 특히 이 전진성이라는 게 자기가 몸을 앞쪽으로 보고 있을 때도 전진을 잘하지만 뒤에서 등지고 있을 때도 그걸 잘 풀어서 나가는 그런 전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주변 압박 접근에 대한 인지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자신에게 다가오는 선수들에 대한 인지 능력이 좋아요. 그 인기척을 잘 느낀다는 거. 그래서 그 선수가 오기 전에 미리 머리로는 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편하게 풀어나가는 스타일이고요. 네 번째는 고개를 돌리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습관은 아까 말했듯이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습관을 이용해서 또 전진성이란 장점이 더 빛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고개를 돌려놓고 앞쪽에 치고 나갈 공간을 미리 해 놓는 거죠. 그리고 공 오면 그때 치고 나갈 때 아까 받았던 시야를 이용하는 거겠죠. 다섯 번째, 강력한 빠따. 뭐 제가 봤던 경기는 이제 슈팅을 많이 하진 않아서 요 부분은 판단할 수 없었는데 제가 스페셜도 여러 개 봤어요. 봤는데 슈팅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 빠따가 엄청 세요. 그래서 충분히 거리 나면 중거리 슛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여섯 번째. 제가 봤던 경기들에서는 좀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소진된 티가 조금 났어요. 근데 아까 봤던 경기는 뭐 토너먼트 결승전이라 단기 대회는 어쨌든 간 누적된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뭐 만약에 맨유에 온다고 하면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체력적인 부분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비 시 압박 능력은 나쁘지 않아요. 아까 보니까 뭐 접근할 때도 너무 급하지 않고 천천히 압박하면서 공간을 충분히 막아내면서 앞으로 가는 그런 능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질질 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고 움직이고 요런 스타일이에요. 네. 물론 이 질질 끌지 않는다는 면도 콜롬비아 국가대표라서 제가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콜롬비아 국가대표에는 플레이메이커 내지는 볼 배급 담당이 있어요. 하메스 로드리게스라는. 그래서 그 선수가 있으니까 이 선수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서 그냥 간결하게 줄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제가 본 경기 안으로 판단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맨유에 온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딱 맞는 자리는 말 그대로 중앙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수비형 미드필더도 아닌 것 같고 공격형 미드필더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콜롬비아에서 하메스를 자유롭게 해준 것처럼 맨유에서는 브루노를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선수 같아요. 활동량 같은 걸로 좀 많이 중원을 채워주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누의 짝으로 출전할 수 있긴 합니다. 이 선수가 콜롬비아에서도 3미들 나올 때 3선의 두 자리 중에 하나를 나오긴 했어요. 근데 뭐 완전한 수비형 미드필더는 절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가장 맞는 자리는 마이누 자리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축구 자체는 마이누가 더 잘한다고 느꼈고요. 그러면 만약에 오면 마이누의 백업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누에 비해선 공을 못 다루는 편입니다. 뭐 마이누만큼 공을 잘 다루는 선수가 몇 명 없긴 하지만 일단 마이누에 비해선 공을 못 다루는 편이라고 느꼈고요. 우가르테에 비해선 단순 수비력만 봤을 때는 수비력이 약한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곳에 뾰족하게 장점이 있는 선수라기보다는 육각형인데 완전 크지는 않은 육각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